안녕하세요. 바브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금융시장은 분명한 줄기 안에서 소소한 등락을 반복하면서 큰 줄기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고스란히 이런 모습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아주 쎄한 느낌마저 드는 건 그동안 빅컷이라는 0.5% 이상의 금리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시장이 정말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니 자연 증시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미국 국채,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과 아주 가까운 비례관계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 빅컷 초기에는 국채가 거의 떡실신할 정도로 10년물이 3% 초반에 머물 정도로 아주 저공비행하다가 빅컷의 영향력을 툭툭 털어내고 다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상황. 미국 경기가 단기적인 지표상으로는 침체라는 급박한 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국채 시장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증시는 이런 기대 심리를 퍼펙트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미국 시장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나스닥이 소폭 상승세 국면으로 갔지만 다우와 S&P 500은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단기적인 경기 지표가 그리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피로감도 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으니 금융시장 심리도 쪼그라들 수밖에. 결국엔 금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시장 도초에 경직된 근육들을 하나둘씩 풀어내리라는 기대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하고 일주일 이후부터 무너졌었죠. 게다가 더 이상 기준금리가 폴리스 역할을 하지 않아도 경광등 켜고 달리는 국채금리가 금리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와중에 있어서 11월 미 연준은 금리 동결 내지는 베이비 컷 금리 수준으로 세팅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걸 증시의 기저 심리는 다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국채 금리는 오늘도 달리고 있고 미국 국채 10년물은 오늘 4.2% 허들까지 넘었어요. 이거 되게 상징적인 거죠. 4.2%는 5%로 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지표입니다. 이 선상에서 4.5% 가는 건 순식간에 달리는 점핑 구간인데 이 허들을 넘었다는 건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동시에 대선이 11월 6일에 마무리가 되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건데 2, 3주 상간의 국채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5% 범위까지 이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 높은데 이렇게 되면 그대로 미국 증시는 폭락 수준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금융시장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아주 빡빡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 높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 국채와 거의 빛과 그림자 같은 관계, 한국 국채 10년물도 2.5% 급등하는 이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수위로 국내 국고채가 오르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 금융시장 역시도 비상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금리 못지않은 금리 급강의 시기가 다시 재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건 중국 국채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1.51%까지 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국채 시장은 그냥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건데 계속적인 상승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신호탄이 탕 하고 공중에서 터지게 되면 바로 신호가 오는 게 환율이죠. 국채 금리 상승과 환율 상승은 비례관계. 절대로 그 동선에서 이탈될 수 없는 궤적을 가지고 있는데 고스란히 이런 상승 압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도 1381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일자별 시세 변동을 봐도 이제 이틀 전부터 1380원 고지를 내준 후에 깃발이 꽂히고 더 이상 후진을 하지 않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국채금리가 무서운 겁니다. 특히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당뇨병하고 비슷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요소 혈관 망가뜨려 콩팥, 망막, 심혈관 등등을 건드리면서 서서히 건강을 무너지게 만드는 건데
국채금리의 상승은 금융시장에서 뭐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적 금융 상황에선 주담대금리라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에 목숨 걸 정도로 뭐 한 달에 10조가 뭐 대출 실행할 정도로 8월에 뭐 그렇게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계부채 폭증이 결국엔 이자라는 빚 시한폭탄을 발목에 차게 만드는 건데, 이 째깍거리는 속도를 더욱 높이게 만드는 게 바로 미국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서서히 조여오죠. 이로 인한 국내 은행채 코픽스의 상승을 등에 업은 주담대금리 급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더욱 짜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압력은 환율 상승입니다. 그동안 한은이 10월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을 설명한 메인은 바로 물가 안정세였습니다. 2%대의 물가로 앞으로 물가가 더 이상 인플레이션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그 전망 때문에 금리를 낮췄는데, 환율이 이런 식으로 요동치면 바로바로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다시 3%대로 갈 수밖에 없는 궤적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금융 상황은 아주 뭐 표적 같은 모습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직격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상당히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뭐 서둘러 대출금리 올리는 이유도 이런 뭐 세파의 모진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고, 아무리 부동산 시장에 화랑과 같은 쉴드를 친다 해도 결국 그 부동산 시장이 물고 있는 게 대출이 전부일 정도로 집을 산 사람들의 뭐 99%가 부채를 물고 있는 건데, 금리 변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몰아치기 시작을 하면 개인은 그냥 고스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 디폴트는 결국엔 은행 디폴트로 번지게 되고 국가 금융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국고채 금리 상승은 부채가 1,800조에 이르는, 특히 부동산 아파트 가치에 묻혀있는 빌려온 돈들의 향방은 금리에 코를 꿰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부실로 돌변할 수 있는, 뒤통수 제대로 때릴 수 있는 위험 요소인 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하게 DSR 3단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결국 국고채 금리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뭔가 기준금리 인하라는 분위기가 번져갈 수 있는 건데, 전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체감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금리 인하는 곧바로 집값 폭등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 뭐 절반도 못 빌리는 게 지금 대출의 현실 아닙니까? 자금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면 당연히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한국에선 아파트가 재화의 가장 빠른 수단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황금성이 전 세계 어떤 시장보다 회전율이 빠른 곳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느려지는 유속으로 변하면서 황금성, 그러니까 아파트를 돈으로 바꿔내는 속성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결국엔 아파트만 멍하게 들고 서 있다가 뚝뚝 떨어지는 가치에 그동안 가진 자금들 다 털어넣었는데, 주식 궤적 마냥 뭐 급직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거의 답이 없는 거죠. 아파트에 무슨 밸류업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빤히 앞으로 어떤 궤적으로 갈 건지는 분명한데, 그러니 요즘 아우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집주인들이 상당히 초조함을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매수세가 돈을 손에 들고 있지를 못하고, 매도세 역시도 빨리 지금 집을 처분하지 못해서 수중에 현찰을 만져야 하는 건데, 이것도 지지부진. 결국엔 부동산 시장 내에 돈이 돌지 않는 전형적인 자금 고갈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고스란히 상승분 반납하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9개월 만에 집값 오른다는 전망이 꺾인 것도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10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 내려가 버렸습니다. 올해 1월 이후로 이 지표가 이렇게까지 내려온 건 거의 뭐 9개월 만이라는 얘기고요. 이처럼 부동산 심리가 확실히 식어간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결국 바람 불면 갈 때는 눕게 돼 있어요. 심리가 낮게 불어오면 집값 역시도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겨울은 10월 말부터 벌써 겨울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계대출 자체 규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대로 뭐 방치했다가는 국채금리로 인한 금융시장의 급변침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위기로 가는 폭주하는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뭐 이미 7월 말부터 시작이 된 건데 시장을 이길 장사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연히 청약 통장 해지 인원만 18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통장이 뭐 18만 개가 일거에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금 분양에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 간단하죠. 건설사도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정말 돌아가실 지경인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원가 상승분 물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양상. 그러니 아무리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선호도가 있어도 이거 감당이 불감당 아닙니까? 더 이상 뭐 청약 통장 들고 있어봤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무슨 뭐 분양가가 접근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제 1순위 마감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1순위 경쟁률이 269대 1을 찍었습니다. 청약 통장이 8만 개가 쏟아진 건데 정말 깜짝 뭐 놀랄 로짜라 말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분양가가 30평이 19억에 육박하고 있고 거의 20억.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 가격표 달고 있어도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밖에. 그러니 뭐 18만 명이 청약 통장 날려버리는 거고 반대적으로 강남 최상급지 잠실 진주에 대한 선호도는 거꾸로 8만 개의 통장이 쏟아지게 만든 건 정말 완전히 엇갈린 행보인데 이거 다름 아닌 여타의 나머지 청약 인원들이 한꺼번에 상급지로 쏟아지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뭐 18만 명이 통장을 찢어버리는 이유를 고스란히 설명해주는 그런 현상이란 얘기죠. 최상급지 아니면 더 이상 경쟁력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죽지 않는 영끌 분위기 더욱더 축약해서 상급지, 신축 아파트, 청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리스크가 큰 건 여전히 이런 곳들 잡으면 가장 유리한 아파트 가치를 선점하는 곳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계산기 두드린 건데 지금 둔촌주공 돌아가는 상황 한번 보세요. 가뜩이나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 승인 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소식 터졌었죠. 강동구에서 승인 조건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탑을 시켰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 뭐 업체에선 바로 공사 중단에 들어가 버렸는데 11월 바로 뭐 다음 달 입주인데 거의 뭐 입주가 막히게 생겼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준공 승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터지자마자 연이어서 공사를 중단한 업체에서 공사비 17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조합이 17일 대의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다는 얘기죠. 결국 입주를 2, 3주 앞두고 공사비 갈등이 다시 터졌다는 건데 170억의 향방이 앞으로 둔촌주공의 입주 상황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입주가 한두 달 만약 늦어지게 되면 전세가에도 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일단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대출 자체도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 높습니다. 입주 관련 대출 총액이 3조 원에 달하는데 준공 승인 없이는 집주인도 뭐 등기 제대로 칠 수가 없어서 대출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11월 27일 입주일이 과연 가능할지 앞으로 전세가 추이도 상당한 변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서울 신축이 이것도 상급지가 날개를 달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8만이 쏠리는 청약이 핑크빛이 되지 못하는 것도 향후 이 둔촌주공의 전세가 거래가가 어느 정도 수위에 다다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황이 이처럼 엄청난 폭풍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 잘 지켜보시면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 기회는 그냥 바닥에 깔리게 될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확실히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금리 부분에선 고금리 상황보다 더 하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미국발 금융 변동성이 국내 자산 시장을 넉아웃 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높게 보이네요. 신축 분양 대단지들의 향방이 연말로 가면서 내년까지 상당 부분 갈짓자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빠 브라운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